그래서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5-1은 인덱스라는 영어로 된 제목으로 일단 들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4-1, 4-2 해가지고 내용을 나눠서 구경해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데이터 코드 해가지고 일단 지도 살짝 펼쳐놓고 우리가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4-1에서는 이제 코드 영역, 여러분 머릿속 생각, 아무리 강렬한 아이디어가 자다 일어나서 떠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생각의 흐름을 순차 분기 반복 3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내가 그걸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누어서 다룰 수 있어야지만 그런 코드 실행 흐름을 적절하게 가져가기 위한 문장들을 엔터 쳐가면서 적어서 결과적으로 .py 파일을 완성을 해서 여러분 사람인 나 대신에 내 앞에 있는 기계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원했던 작업을 대신 수행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부가가치가. 아무튼 그래서 3가지밖에 없어서 3개를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외우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기억해 둬야 될 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순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문장 1, 2, 3 순서대로 적어놨다 라면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바로 그 순서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각각의 문장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차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기랑 반복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순차 흐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 일종의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차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반면 이제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개념적인 친구들이고 그렇게 해서 내 프로그램에 지금 이 부분은 분기 흐름이 필요해. 이 문장들은 0번 또는 한 번 실행해야 돼.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키보드를 치는 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아먹을 수 있는 if문이라는 문장을 적는 게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if문, while문 우리가 써본 문장들 중에 2가지는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 내지는 반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해서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 양상 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 중에 뭔가를 실행한다 또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while문에도 들어있었고 while문에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전에 내용물 문장을 실행했다면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 개념 적용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while문은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들어있기 때문에 분기 개념 적용 용도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그 용도로는 if문을 적을 겁니다. 반면 이제 if문의 실행 양상에는 돌아간다라는 작업은 전혀 없기 때문에 if문은 반복 개념을 적용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4-1의 본문은 이거였고 살짝 쉬었다가 이제 4-2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다리 같은 느낌으로 2가지를 짚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 사이의 연결과 관련한 얘기 2가지였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풀어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일단 순차의 기본적인 전제 아래 어떤 이름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값을 먼저 담고 스타트할 수 있게끔 할당문을 적되 그걸 살짝 위에다가 적어 놓은 다음에 아래에다가 if문 또는 while문을 적을 수 있을 건데 그 첫 줄에 디테일에 해당하는 조건식 수식을 적을 때 방금 전에 값을 담아둔 바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이름을 섞어서 큰 수식을 구성을 해두면 이제 어쩔 때는 사용자가 F5 누른 다음에 어쩔 때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연상이면 언니라고 불러라 형이라고 불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지는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너비가 20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끔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코드 실행 흐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기 반복 개념 자체를 적용하는 건 if문 while문을 적음으로써 달리 말하면 문장
코드 덩어리로서 코드 영역에서 커버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 부문 내용을 실행할 거냐 또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건 조건식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번 조건식 계산할 때마다 어쩔 때는 true가 뜨고 어쩔 때는 false가 뜨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매개체로 우리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면 choice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용자한테 input 함수 호출 실구로 입력을 받는다. 그 choice라는 이름을 일종의 변수 이름 같은 느낌으로 써서 사용자가 고른 값, 명백히 이건 데이터잖아요. 이 부분은 실행하는 시점에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니에 따라 코드 실행 흐름이 어쩔 때는 내용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그걸 그냥 스킵해서 0번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문 왈문 우리가 적을 때 우리는 코드 실행 흐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까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적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4-1에서 4-2로 넘어갈 때 그런 관련한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 연결하는 부분 한 가지를 먼저 이론적으로 구경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더 실질적인 여러분 얼마든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3단 콤보 여러분이 딱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적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든가 영상에서 살짝 나왔잖아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하는 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while문을 실행하기 전에 자 가장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처음에 목숨이 몇 개인 채로 스타트할 거냐. 목숨 3개로 놔두고 시작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life는 3 엔터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출력하는 거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 해서 row는 1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요 첫 반복 준비한다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첫 반복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할당문들을 적어가면서 요 3단 공부의 첫 번째 부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적기 시작하고 while문 첫 줄에서 조건식을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life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life가 0보다 큰 동안 내지는 내가 지금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하는 게 목표다라면 방금 전에 5번째 줄을 출력한 게 맞다면 while문 실행을 중단한다. 그래서 5번째 줄 출력이 끝날 때까지 while문을 내용물을 반복 실행한다 같은 느낌으로 부등식을 보통은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준비해둔 첫 반복 준비할 때 준비해둔 그 이름들을 써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반복 본문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run 함수 정의 생각해 보면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한번 제공한다. 그 다음에 게임의 한 판을 돌린다. 내지는 이번 번째 줄을 출력한다. 와 같은 느낌의 문장들을 원래 해야 되는 코드 덩어리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내용물의 가장 마지막에 3단 콤보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life가 지금 원래 2였다면 방금 전에 한번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life를 1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무한대로 저 사람한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정식 버전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가 1번째 줄을 출력한 게 맞다라면 그 다음에는 2번째 줄을 출력해야 예쁜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life는 life 빼기 1 엔터 내지는 row는 row 더하기 1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역시나 여러분은 요 세 번째에서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다음 반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반복은 명백히 코드랑 관련된 코드 영역의 이야기인데 이 3단 콤보 중에 실질적으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둘 다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고 사실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담겨있는 데이터들을 들고 와서 값들을 들고 와서 걔네들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끝인가? 아이고 아직도 해야 되네 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수식, 조건식을 적되 적절한 이름을 섞어가지고 적는 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목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가 다 끝나면 여러분의 while문은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만 내용물을 반복 실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는 학교종 노래 3번 출력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뭐 템포가 얼마든 간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계속
땡 출력하고 1 출신 다음에는 다시 학을 출력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조건식도 그냥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오는, 그래야 내용을 실행하니까 literal true를 적어서 목표를 해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한다 보다는 지금 새로운 과제라든가 그런 데서 나한테 제시되어 있는 목표가 딱 횟수가 고정돼 있는, 그래서 더 실행하면 안 된다든가 덜 실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핀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도 추가로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4-1 내용이었고, 4-2에서는 우리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과 같은 제목으로 해서 역시나 두 가지 정도를 구경해 봤어요. 일단 우리가 직접 써본 파이썬의 기본 형식들 살짝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보통 int, int라고 부르는 int 형식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는 float이라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따옴표 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라든가 헬로월드라든가 등등 글자들이라고 표현했었던 str 형식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이다 아니다, 참됨, 거짓과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한 불 형식, 그래서 얘는 이제 true, false 두 가지 리터럴을 적어서 우리가 불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일단 확인해 봤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타입이라는 형식 이름을 같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증을 깐다라고 우리 수업에서 표현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수식을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민증을 까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4-2의 본론에 해당하는, 자, 내 프로그램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문장들 적어가면서 순차 분기 반복, 어떤 식으로 무슨 작업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등등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얘는 코드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 대비되는 데이터 영역도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내 프로그램의 나이는 16진수로 26살로 할 거야 라든가 나는 이번에 노래 가사를 4배속으로 출력하고 싶어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산하면 정확히 int 값 4가 나오는, int 값 16진수로 26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계산하면 int 값 3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느낌의, 계산하면 눈에 보이는 정확히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키보드의 3키를 눌러서 얼마든지 int 값 3 나오는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둔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나이는 키보드 친 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예를 들면 UOAG에 뭐가 담겨 있냐 내지는 답에 뭐가 담겨 있냐는, 차에 뭐가 담겨 있냐는 사용자한테 우리가 직접 프린트를 하든가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모릅니다. 지금 F5 누르고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절대로 몰라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프로그래머인 내가 지금 코드를 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인풋 호출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걸 계산했을 때 나중에 F5 누르고 사용자가 앞에서 키보드로 3하고 엔터를 칠지 5하고 엔터를 칠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사용자는 본인이 예를 들면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다면 본인 머릿속으로 나 20살이니까 20 엔터 쳐야지와 같은 식으로 사용자 본인은 그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얼마가 될지를 아는 상태로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숫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로그래머는 모르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 실제로 F5 눌러서 실행할 때 앞에 있는 사용자는 아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어딘가에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차를 계산한다라든가 나중에 G 호출할 때 써먹는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게임에서 써먹는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채로 열심히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int 괄호 열고 닫고로 묶는다든가 와 같은 식으로 수식을 꾸미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리터럴도 역시나 수식입니다.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4-2에서 새로 배운 거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먼저 코드 짜는 사람이랑 나중에 그거 플레이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람 둘 다 모르는 임의의 값,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굴려서 결과를 뽑아서 쓰고 싶다라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걸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리 만들어 두신 거를 수입을 해갖고 썼어요. 임포트 랜덤하고 엔터 친 다음에 랜덤하고 점을 찍으면 뭔가 다양한 것들,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혹시나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거기서 등장할 만한 다양한 거, 여러분 수능 뭐 정규 분포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걔네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포를 띠는 임의의 숫자를 꺼내올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보통은 그냥 주사위 굴리는 것처럼 1, 2, 3, 4, 5, 6 중에 하나 뽑아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andom.randint라는 친구를 써서 그 친구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쩔 땐 3 뜨고 어쩔 땐 5 떠요. 중요한 건 나중에 이거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거 계산했을 때 뭐가 뜰지 코드 치는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몰라요. 자, 이런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값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구성하면 이제는 비로소 내가 직접 코드 짜서 내가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나도 그 게임에 패배할 수 있는 느낌의 실행 흐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다루는 방법 3가지를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게임은 예를 들면 기회를 3번만 주고 싶어 하면 여러분이 직접 라이프 는 한 다음에 리터럴 3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초기 목숨을 저 사람이 정하게 만들고 싶다. 뭐 그러면 좀 해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인풋 호출식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기 체력을 랜덤으로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프 는 한 다음에 random.randint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4-2 내용이고 여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내용 내지는 이미 우리가 써본 것들을 정리해봤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가 지난주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걸 배우기는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여러분 과제 넘버원 지금 힘들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목표 자체는 제가 주장하기는 간단하다 해도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내가 키보드를 쳐서 저 사람이 게임 한 판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엔터 치면 F5 누르면 게임 한 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조차도 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풀어갖고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 실행 흐름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나눠서 다뤄야 돼요. 이거밖에 쓸 수 있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나눠서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문장 적는 방법, 우리 아직 쓸 수 있는 문장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5손가락에 꼽습니다. 실제 파이썬 문장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 조건식 잘 적어야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지금 머리로는 다 만들었어요. 이미 제출했습니다. 느낀 점 적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그 내 머리 생각한 대로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숫자이고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 값으로서 담았다가 나중에 꺼내가면서 G 호출한다든가 등등으로 다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숫자이고 게임이다. 그러면 10자릿수 1자릿수 나눠갖고 메시지 출력하는 게 내 마음속 목표인데 그게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도 몇 종류가 없고 그런 걸 다루기 위한 수식도 자주 적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주차, 6주차 정도에는 좀 더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더 강렬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주를 예를 들면 한 차원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살짝 중간고사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일단 9주차 목요일 날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5월 1일인가 5월 완전 극초반일 겁니다. 1일 또는 2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볼 거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혹시나 유튜브 영상 아직 못 본 친구들은 제가 지금 돈 벌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독자 1000명 찍긴 했는데 아직은 저한테 한 분도 안 들어오니까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나중에 몰아서 들으면 엄청 힘들 테니까 중간중간 복습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5주차는 그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중에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이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제목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라는 범주 안에서는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 하나를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덱스 하면은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을까?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뭐 장서, 서고, 뭐 검색 막 그런 거 할 때 이제 인덱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순서 내지는 몇 번째와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일반 명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 굵은 글씨 프로그래밍 동네 인덱스가 어떤 의미냐를 다루는 게 이번 5-1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프로그래밍 동네 인덱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그걸 우리가 납득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중간에 구경해 가면서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단어가 위치라는 단어, 이름, 그 다음에 이름사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칸이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덱스 가장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끝낸다는 걸 목표로 우리 12시 15분이니까 제가 한 11시 50분 정도까지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 20분 정도 여기서 과제 좀 도움받고 다음 수업을 가실 수 있게 또는 이제 그 20분을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돌아온다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좀 먼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연 구경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를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별표를 이미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중요해 갖고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간에 슬라이드에 오른쪽 위에 별표가 찍혀 있다. 그 슬라이드에서만 등장한 내용은 절대로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엄청 중요한 의미긴 하죠. 아무튼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1주차 .pdf 파일 열어보시면 거기는 아예 대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 오른쪽 위에 별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블 클릭했는데 첫 슬라이드에 별표가 있다 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그 .pdf 파일의 모든 슬라이드에 다 별표가 찍힌 셈 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앞에서 수업한 강사가 프로그래밍 시작했는지 몇 년 됐냐, 뭐 1번, 3년, 2번, 4년 이딴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별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약간 부연에 가까운 얘기거나 또는 지금 우리가 구경해 보면 나름 이득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난해한 내년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에 종종 이 별표를 찍어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구경하려는 여기는 상식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직접 그거 내용물 읽고 실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3+5 덧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신 파이썬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해주는 우리 예를 들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라든가 그리고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돌리고 있는 실제 우리 기계, 컴퓨터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그 순차 분기 반복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 개념을 칼같이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들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절대로 지들 맘대로 우리가 1, 2, 3 순서대로 적어둔 걸 이러면 느려 1, 3, 2 순서로 해야지 와 같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걔 생각해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우리 수업을 진행할 때 자, 그 당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학 출력하는데 0.001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교우 출력하고 바로 종 출력하면은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강사가 자꾸 학 얘기하고 30초 쉬었다가 교우 말하고 그러고 자빠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인 여러분도 화가 날 겁니다.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0.5초도 완전 인고의 시간이에요. 그 친구는 0.5초 안에 문장을 몇백 개를 실행할 수도 있는 친구인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교우 출력할 때까지. 그래서 프로그램 엄청 늦게 끝나요. 그래서 화딱지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중간에 타임.슬립 괄호열고 0.5라고 적어둔 거를 지 맘대로 빼버린다든가 나중에 몰아서 잔다라든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자, 사람인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 해가지고 오늘 할 일 1번 뭐 사기, 2번 뭐 어디 갔다 오기, 3번 뭐 증명서 뽑기 그런 거 있다 칩시다.
그래서 갔는데 뭐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아, 그럼 일단 증명서 먼저 뽑고 와야겠다 같은 식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원래 고민해 놨던 순서를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전혀 지장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계들은 다 한 통속이라 다 순차 개념을 무조건 지키도록, 그게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 사람이 중간에 0.5초 쉬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지. 그게 더 마음에 드나 보지. 그러면 더 기분이가 좋은가 보지 하면서 그냥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키보드를 쳐가면서 의도를 반영해 둔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톨을 단다라든가 의문을 표하지 않고 항상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윈도우 컴퓨터 이런 모든 친구들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그대로 동작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엔터 쳐서 적어둔 그 문장들을 그 적힌 순서대로 실행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한 걸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인류의 우정, 언제 바뀔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날 막 대단한 거 막 발표한다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 거 말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1초라는 단위도 막 바뀌었죠. 역사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막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원자시계 비슷한 걸로 뭔 진동 숫자 가지고 이제 1초를 나눈다라고 얘기하던데. 자, 그래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변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존재하고, 아마 여러분 지금쯤이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수학 내지는 숫자를 써서 1 다음에 있는 숫자면 누구나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숫자야말로 언제나 변함없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컴퓨터입니다. 막 70만 원, 100만 원 하는 비싼 컴퓨터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었던, 핸드폰으로 입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핸드폰이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부 다 숫자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낸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우리 수업 영상 다시 구경한다라든가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부 다 숫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나이, my age, your age, 나이 자체가 애초에 숫자의 개념이니까 얘는 그냥 35 이런 식으로 다루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글자도 숫자로 다룬다, 소리, 그림, 동영상도 전부 다 숫자들의 나열로 다룬다 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요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 않지만 나름 우리 전공자잖아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대충만 살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자는 여러분 그 유니코드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윈도우에 문자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친구를 여시면 이제 맑은 고딕 해가지고 다양한 글자들 유니코드를 써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할 때 그 코드가 이제 숫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는 이제 그 뭐 유니언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통합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각각의 나라마다 3번 글자는 A예요, 4번 글자는 학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동네마다 각각의 글자에 붙이는 숫자가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제 유니코드를 도입하면서 이제 유니코드 하위 범위 해갖고 보시면 이제 온 동네 전 세계 사람들 지구상의 엔간한 글자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한글 하위 범위 고르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유니코드로 치면 이거 살짝 유명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코드로 치면 16진수로 AC00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약속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 다음 숫자인 AC01이 어딘가에 적혀 있다 라면 컴퓨터 입장에선 지금 여기 각 한 글자가 적혀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글자들에 각각 서로 다른 번호를 매겨서 일종의 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유니코드 일종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가부터 시작해서 받침을 갈아가지고 갓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갈아가지고 개를 놔뒀고 겟 해서 이제 가 뒤에 기까지 가고 깃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깃 다음 글자는 이제 자음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음, 기역 다음 자음이 뭡니까? 그 사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남한 기준으로는 쌍기역이 나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니은이 나와요. 북한에서는 쌍자음이 나중에 뒤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북한 사람 아니니까 그런 느낌으로 자음을 바꿔서 다시 한번 까부터 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부터 닛까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글자들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가각, 각, 간, 갓, 갈, 각, 감, 갑, 감갑, 강, 갓까지를 전부 다 플러스 1씩 숫자를 지금 다 매겨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AC00부터 쭉 전부 다 한글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로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섬나라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른 숫자로 지금 번호를 매겨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니코드라고 지금 말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컴퓨터는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숫자가 AC00이다 라면 나중에 그걸 프린트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지금 여러분 그 글자체 소위 폰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걔가 일종의 그림책인 거예요. 거기도 지금 지금 네가 AC00이라는 숫자를 들고 있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검은색이랑 흰색을 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면 저 사람이 지금 알아먹을 거야. 가라는 글자를 그 폰트 그림책을 보고 우리 모니터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느낌까지 작용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리라든가 그림은 얘네는 간단하게만 간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소리는 이제 결국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힘으로 갈게요. 그래서 마이크를 써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파동을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일정 시간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지금은 힘이 얼마나 되지? 지금은 얼마나 되지? 마이크가 이제 부들부들 떨릴 거란 말이에요.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고 있을 때 일정 시간 간격마다 지금은 얼마냐 숫자를 세서 얘네들을 쫙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생을 할 때는 역시나 스피커가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피커에다가 너 지금 살짝 앞으로 와, 뒤로 와 같은 느낌으로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스피커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마이크로 녹음했었던 그 소리랑 매우 유사한 소리가 이제 재생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숫자를 재서 그 숫자를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저장하면 소위 말하는 WAV 파일이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용량이 크니까 숫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1초에 막 뭐 44,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압축을 해서 예를 들면 MP3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구경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소위 해상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니터 해상도도 있고 그림 자체도 가로 세로 크기가 있죠. 그래서 전체 그림 한 장이 있다. 이걸 잘게 쪼개서 일종의 점들의 조합으로 점들의 나열로 우리가 나눠 갖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 하나를 소위 픽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 그 한 픽셀, 한 점을 나중에 내가 무슨 빛으로 모니터로 쏴줘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빛의 삼원색을 써서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RGB라고 보통 축약해서 부르는. 그래서 빨간 빛은 얼마나 세게, 파란 빛은 얼마나 세게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엄청 용량이 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 영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림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1초에 30장을 샥샥샥 바꿔가면서 보여주면 사람 눈엔 영화가 한 편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서 살짝 얘기했던 시간축으로 분할하는 거 플러스 그림에서 얘기했었던 XY축으로 분할해서 다루는 거 두 가지를 다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용량이 진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보통 압축해서 MP4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든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까지 컴퓨터를 써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숫자 하나 내지는 숫자들의 나열로서 덩어리로서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별표가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컴퓨터가 숫자만 사용한다. 이거는 일종의 팩트예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살짝 의문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굵은 글씨 단어가 꽤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단어다.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일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는 뭔가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작업이다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데이터는 그래요. 3 더하기 5 덧셈 하는 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 수 있다 칩시다. 숫자 덧셈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 말고 코드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 수식들, 함수 정의 내용물들 전부 다 숫자로 컴퓨터가 다루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만들어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면 이건 살짝 비밀인데, 자, 사실 우리가 F5를 눌러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실행 중이다 할 때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온 각종 개념들 역시나 우리의 하얀 창 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것들을 나름의 숫자들로 바꿔서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살짝 들여다보기 위한 제 짧은 시연을 살짝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 별표는 안 쳐져 있지만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 수업에서 직접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 적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인터랙티브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자, 복습 먼저 해볼게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친구였고, 얼마든지 우리가 덧셈식 줬고 엔터키 치면 그 덧셈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결과는 8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친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리터럴 적을 때 이렇게 인트값 나오는 리터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학 한 글자를 의미하는 계산하면 str 형식 한 글자짜리, 학 한 글자짜리 값이 나오는 수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얼마든지 그 값을 다뤄서 우리한테 반송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 친구가 영어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넘버 엔터 치면 의미 관점에서는 지금 넘버에 뭐가 담겨 있니 물어보는 셈인데, 이 친구는 네임 에러를 띄워요. 내 사전에 아직은 넘버가 없어요. 꺼지세요. 와 같이 우리한테 빨간색으로 오르 메시지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당문을 적음으로써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넘버는 3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넘버하고 엔터를 치면 이 친구는 방금 전 할당문을 실행한 이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한테 3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수 얘기했었잖아요. 이 할당문이 의미 관점에서는 이제 넘버에다가 3을 담아두자, 다음 문장에서 써먹기 위해 지금 내가 3을 담아두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둔 셈 친다로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식 넘버 적고 엔터키 쳤을 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넘버에 대해서 담아뒀었던 그 인트값 3을 우리한테 꺼내서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설명인데 지금 와서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파이썬에서 이 할당문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치면 절대로 저 넘버에는 인트값 3을 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한 달 동안 뭘 가르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그럼 넘버엔 뭘 담는 거냐? 둘째, 그러면 인트값 3은 넘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설명을 하자면,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요 인트값 3은 절대 넘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위에 완전히 다른 별도의 본인만의 집에 살고 있어요. 본인만의 영역에 자리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 하면 예를 들면 뭐 메모리 그 주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메모리 위에 0번째 자리, 30번째 자리, 100만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게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부분에 어딘가에는 지금 인트값 3이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인트값 4도 살고 있고 20도 살고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인트값 3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살고 있는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왜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이썬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얘 함수 이름 맞아요. 그 다음에 id하고 괄호 열고 수식 3을 적고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뭔가 이상한 숫자를 전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직접 해봐도 숫자가 좀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제 거랑 그때그때 숫자를 다르게 뱉어줘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인트값 3은 메모리 위에 요즘 숫자 얼마입니까? 이게 킬로고 메가, 기가, 테라니까 140조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얘기해 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트값 3은 지금 여전히 9336번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수식 넘버잖아요. 계산하면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수식 넘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커다란 숫자랑 수식 3 계산했을 때 나오는 커다란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 변수 넘버, 이름 넘버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인트 값 3 그 자체를 담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에 어디에 인트 값 3이 있냐를 의미하는 그에 대한 일종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한 값이 튀어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넘버에 담아두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를 쳤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넘버에 대해서 담아뒀던 이 140조 어쩌고 저쩌고 숫자를 들고 와서 메모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문 쿵쿵 두들기는 겁니다. 누구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인트값 3이 문 열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 멱살을 잡고 우리한테 지금 파란색으로 반송해서 보여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버는 4하고 엔터 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4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넘버에 대해서 담아둔 요 아이디 어쩌고 저쩌고 숫자가 뭐냐라 물어보면 우리한테 아까랑은 다른 숫자를 주게 됩니다. 아까는 36번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68번지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2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정확히 메모리 위에 4가 어디 있는지에 해당하는 숫자랑 일치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중간중간에 문장들을 실행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넘버라는 이름 몰랐던 건데 하면서 기록을 해둡니다. 뭐 본인 사전엔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넘버라는 이름 오른쪽에다가 역시나 메모를 하나 해두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140조 어쩌고 하는 숫자를 같이 메모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이름 넘버가 또 튀어나왔다 할 때는 본인이 옆에다 메모해둔 그 140조 숫자를 들고 와서 메모리 방문해서 실제로 써야 되는 값을 멱살 잡고 끌어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은 사실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역시나 원한다면 호기심이 발동했다면 dir이라는 함수가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dir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엔터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역시나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사전에 지금 어떤 이름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뭔가 좀 복잡한 이름,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도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맨 뒤에 이제 저는 넘버라는 6글자짜리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인사하고 엔터 치면 지금은 꺼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 사전에 인사는 없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한 거니까요. 그죠? 원한다면 새로운 이름, 예를 들면 적당히 지금 3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시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제는 아까랑 다르게 넘버란 이름도 알고 있고 인사라는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친구가 일종의 사전 같은 거를 한 권을 꽂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예를 들면 이름 넘버 오른쪽에 140조 이런 커다란 숫자 적어 놓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 그런 어떤 이름 알고 있고 그 이름 갖고 내가 뭘 쓸 수 있니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VARS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치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보다 좀 더 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살짝 확대해서 보면 저는 당신이 넘버라는 이름 부르면 메모리 위에서 인트 값 4를 갖다 드릴 수 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사도 잘은 모르겠지만 인사 이름 적으시면 함수 인사를 제가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함수 호출식 계산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실행까지 할 수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넘버는 3하고 또 엔터 친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VARS 하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넘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인트 값 3을 드릴 수 있어요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넘버는 3 엔터 치면 본인 사전에 이름 넘버 이미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등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른쪽에 적혀 있었던 커다란 숫자를 지우고 새로운 커다란 숫자 ID 3 하면 튀어나올 만한 새로운 커다란 숫자를 대신 적어두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넘버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3이 나올 겁니다. 왜냐? 그 ID 3 하면 튀어나오는 숫자가 사전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맛보기로 구경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메모리 얘기가 살짝 튀어나왔는데 요건 살짝 우리는 상식선에서만 터치를 해두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 꽂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핸드폰에도 꽂혀 있고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 노트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트북 살 때 이제 뭐 CPU가 그 막 숫자 있잖아요. i3, i5, 7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원하는 거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메모리 RAM이라고 RAM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그 친구가 16기가 꽂혀 있냐 32, 64기가 꽂혀 있냐 같은 거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위 C 드라이브 SSD라고 말하는 하드 디스크라고 말하는 그런 거가 예를 들면 500GB짜리냐 1TB짜리냐 같은 것들 고민하거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뭐 40, 60, 70, 80 하다가 요즘 이제 50, 60, 70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우리의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모리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컴퓨터에 꽂혀 있는 메모리 위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열심히 갖고 놀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숫자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있다. 카카오톡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톡 그 노란색 아이콘 누르자마자 그 시점에는 아직은 새로운 메시지라는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숫자가 내 컴퓨터에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운로드부터 받고 스타트해야 됩니다. 카카오 서버 가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메시지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숫자들을 들고 와서 정리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컴퓨터에조차 그 숫자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위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끊겨 있다면 절대로 우리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다른 컴퓨터에 있다면 일단 이 컴퓨터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이 내 컴퓨터에 있기는 한데 메모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 라면 일단은 그 예를 들면 파일이라고 부르죠. 그걸 열어서 메모리 위에 읽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야 실질적으로 그 숫자들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에는 아까 전에 별표에서도 나왔긴 하지만 인트 형식 값 3, 한 글자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구성해 봤었던 인사 내용물 덩어리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이름을 묻고 그걸 토대로 인사 메시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한다와 같은 코드 덩어리 역시나 전부 다 숫자로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 예를 들면 인트 값 3, 문 열고 멱살 잡고 가져온다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어딘가에 얼마든지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새로운 값을 메모리 위에 담으면 나중에 거기 담아뒀던 그 값을 다시금 꺼내와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값들 내지는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숫자들은 코드 덩어리 포함해서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메모리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메모리 32GB라고 칩시다. 기가잖아요. 그렇죠? 킬로, 메가, 기가잖아요. 킬로가 1000이라 치면 메가가 100만이고 기가는 10억입니다. 16기가 하면은 160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인트값 하나 올리는 걸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겁니다. 그 드넓은 메모리 위에 있는 영역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인트값 3이 살고 있는 정확히 한 곳을 핀포인트로 찍어서 특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중간중간 그
메모리 영역에 대한 그 정확한 자리에 대한 위치 값을 써가면서 작업을 수행해요. 그래서 위치, 영어로는 addres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번역서에서는 이 address를 주소라고 여러분이 자주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GPT도 아마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 address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주소는 명백히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드레스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거를 명사처럼 쓰기보다는 동사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번호를 매기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더 납득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가치 중립적인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위치라는 표현을 일단은 놔두고 스타트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인트값 3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함수 인사 내용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 둘이 메모리 위에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건 정말 당연스럽게도 둘 다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메모리 동일한 위치, 예를 들면 30번지에 인트값 3도 살고 4도 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메모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뭔가를 담아둔다라는 건 거기 적혀 있었던 거를 지워버리고 새 거를 담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메모리 영역 안에 동일한 거 두 개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3이랑 인사 둘 다 있다면 100% 확률로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각각에 대한 위치값 또한 서로 인트값 3은 40번지, 인사 내용물은 70번지와 같은 식으로 위치값 또한 서로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정확한 위치값, 아까 전 그 140조에 해당하는 엄청 커다란 숫자든 아무튼 간에 그 숫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메모리 위에 정확히 그 위치에 담겨 있을 그 값을 문 두들겨서 꺼내와 갖고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덧셈의 좌항 자리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덧셈의 대상으로서 인트값 3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id라는 함수에 대한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 몇 번지 어디에 담겨 있는가를 다루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윈도우용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요 id 괄호 닫고 해갖고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값이 곧 메모리상의 진짜 위치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건 잠시 뒤에 한 번 더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값을 id 값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id 호출식으로 얼마든지 직접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 값을 id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수식 id3이랑 수식 id4는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32만큼 차이 났었습니다. 자, 숫자값, 인트값 3이랑 4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둘 다 메모리 위에 담아두려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려면 당연하게도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위치에 담아둬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트 형식 값에 대한 id 값이 서로 다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팩트예요. 우리가 적어둔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할 때 사실 이름 넘버에 대해 실제로 담기는 값은 3이 아닌 id3 값을 담게 됩니다. 그렇게 id3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수식 넘버를 계산할 때 그 담아뒀던 그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숫자 3을 가져와서 그 다음 계산, 예를 들면 덧셈이라든가 등등에 활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함수 호출식 등등 다른 모든 수식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함수 호출식 인풋 괄호 닫고를 계산할 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단 가장 먼저 수식 인풋을 계산해요. 그러면 그 인풋에 대해서 미리 담아뒀던 id 값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괄호 닫고 지금 당장 내용물 실행을 한번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함수 호출식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 id 값을 갖고 메모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 거기에는 지금 코드 덩어리가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id 값을 토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위에 몰래 살고 있었던 그 내용물들을 순차 분기 반복 실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설명했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id 값 엄청 커다래요. 140조 막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에는 좀 번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id 값들, 실제 메모리상의 위치 대신에 이름을 써서 수식을 간편하게 적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는 굵은 글씨 이름 개념이 존재합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요 이름은 name이라고 불러요. 우리 name로 본 적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다른 동네, 여러분 2학기 때 새로 배우게 될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 이름 개념을 다룰 때 identifi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우리 ID 괄호 닫고 방금 전에 함수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ID가 여러분 네이버 같은 걸 로그인할 때 ID 비밀번호 친다 얘기하잖아요. 그 ID가 사실은 요 아이덴티파이어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직역하면 보통 번역서에서는 식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단어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름은 그냥 name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그냥 이름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문장 완성하고 등등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성한 다음에 F5를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한 미리 기록해뒀던 ID 값들을 사용해 가면서 실질적인 계산, int 덧셈이라든가 글자 붙이기라든가 함수 내용물 실행이라든가 등등을 수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그 위치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와서 나중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그 위치에 담겨있는 인사 내용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행을, 스타트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이름을 써서 난 지금 출력 프린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입력받고 싶은 거야 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이름 프린트 대신에 이름 인풋을 적어서 아마도 괄호 열고 닫고까지 붙여서 함수 출식,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걸 UOAG에 담아야 되냐, MyAG에 담아야 되냐, 역시나 여러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름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가면서 파이썬 코드를 구성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구경해 보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 이름은 존재하는 이유가 요 ID 값, 메모리상의 위치 같은 게 직접 다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기계한테 그거를 대신 맡기기 위해서 이름을 도입해서 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열심히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좀 더 쉽게 어떤 이름과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위치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게끔 일종의 사전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수업에서는 이름 사전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이름 사전을 써서 각 이름에 대한 ID 값을 기록하고 또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래 의도는 좀 더 심오하지만 역시나 다음 주 이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나 원한다면 너 지금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다 들고 와 할 수 있어요. dir 호출식을 적으면 됩니다. 내지는 네가 들고 있는 사전으로 내가 어떤 이름 적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쓸 수 있는지 전부 다 알려줘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vars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이름 사전 그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얘는 조금 이따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별표를 쳤어요. 여기 내용은 이제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 어려운 내용을 살짝 구경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나왔던 메모리 얘기, ID 값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메모리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메모리 위에 지금 요 140억 어쩌고 저쩌고 9336번째 자리에는 int 값 3이 살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나 완전 개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 메모리 위에 9336번지에 int 값 3이 담겨있나로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 위에서 지금 실제로 실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붙잡아서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그 친구의 메모리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염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메모리 위에 진짜로 9336번지 그 값이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더 정밀한, 좀 더 말끔한 결과를 위해서 아이들을 껐다 켰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재부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전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넘버는 3하고 엔터 치면 ID 넘버 했을 때 이런 숫자가 담겨 있다. 그 말은 얘가 정확히 ID 3이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까랑 달라졌지만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일단은 얘 지금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정도까지 큰 숫자를 다룰 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숫자는 여러분 10진수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0조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도 지금 16진수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ex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hex라는 함수를 쓰면 예를 들면 자 10진수로 38이 37인가? 38인가? 38로 해볼게요. 10진수로 38이 아니 16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10진수로 38에 해당하는 int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오는 16진수 리터럴 표현을 적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줘요. 이런 식으로 0x26 네 글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를 나는 지금 좌항 우항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요 네 글자 계산한 결과값이나 이 두 글자 계산한 결과값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x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친구고 우리가 hex id 3 해서 int가 3이 담겨 있는 그 id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0328 번지에 id 3 그러니까 이게 id 3 값이고 int 값 3이 이 번지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킹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요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 다음 학기에 이제 써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이 짓을 한 번 더 여러분 손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파이썬이라는 친구 골라서 연결을 할게요. 그럼 그 친구는 제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끄거나 지워버린다든가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시정지 해봤고 그러면 메모리 탭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면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막 0번지부터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번지 근처는 지금 물음표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여긴 이제 소위 보안 때문에 제3자가 구경할 수 없게 막아놔서 물음표인 거고 그 위에는 주소창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id 3 값을 치고 엔터키를 치면 현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 중인 그 메모리 위에 0328번지에 숫자 3이 있냐? 여긴 지금 16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00번지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26번지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01번지, 02번지, 03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칩시다. 제가 여기서 엔터키 쳤을 때 이 자리에 정확히 숫자 03이 튀어나오나를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엔터 쳐볼게요. 치면 웬걸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FF라는 숫자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FF는 16진수로 치면 이제 16진수니까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알파벳을 씁니다. A, B, C, D, E, F까지. 그렇게 16가지 자릿수를 써서 표현하는 걸 16진수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16진수 두 자리를 지금 끊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16진수 여러분 그 아까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바이트라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자주. 그 다음에 비트라는 거 들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가 8비트예요. 그래서 이 비트는 이제 1비트다라면 손가락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손가락을 접어서 0 또는 펴서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손가락이 두 개다라면 둘 다 접은 것부터 둘 다 펴는 것까지. 그래서 각각 접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에 2승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비트면 8, 그래서 8비트면 2에 8승을 하기 때문에 2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16진수로 치면 16진수는 이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자리를. 그래서 4자리, 아니 16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6이 나오려면은 4비트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8비트를 16진수로 두 자리씩 해서 한 바이트 단위로 지금 메모리 위 각각의 숫자를 끊어서 보여주고 있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0328번지에 있는 이 바이트는 255가 적혀 있는 거예요. 웬걸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 3은 없었어요. 그 옆에도 FF 뭔가 불길한 알파벳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뒤에는 0000 있고 그 뒤에도 뭔가 이상한 숫자가 있고 3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설치해서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대부분 컴퓨터는 다 요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64비트 어쩌고 버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4비트가 이제 숫자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몇 비트 단위로
덩어리를 지어갖고 쓰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단위가 64비트다라는 얘기고 얘를 바이트로 환산하면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모리를 우클릭해갖고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여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전히 000000FFF 이상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 오른쪽에도 뭔가 7FF 이거 뭔가 7FF로 스타트하는 게 느낌이 쎄하긴 한데 아무튼 뭔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역시나 우린 지금 3이랍시고 구경하고 있는데 웬걸 8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바이트 네 번째 8바이트에 지금 00000003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이트로 치면 32바이트만큼, 그 다음에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다면 4덩어리만큼이 실제로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값 3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값 3은 32바이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전체가 여기에 지금 인트값 3이 살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4덩어리 단위로 끊어서 구경해 볼게요. 4덩어리 단위로 끊어서 구경하면 지금 우리 0328번지 ID 3번지 자리에 이렇게 인트값 3이 살고 있고, 거기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보면 지금 다른 친구들도 지금 앞에 내용 다 똑같고 요 실제 숫자만 지금 4, 5, 6, 7, 8, 9, A, B, C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트값 4, 인트값 5, 6, 7 이런 친구들도 다 이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세대 주택 막 타워팰리스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트값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6, 16진수니까 F까지 간 다음에 16진수 10이니까 10진수로 16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밑으로도 그렇고 위로도 적당히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 근처에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ID3이랑 ID4가 정확히 32만큼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놓고 보면 메모리를 32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진짜로 걔네들은 옆집, 아랫집, 더 아랫집, 아랫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메모리 위에 ID 3번지 자리에는 인트값 3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변수 넘버에, 이름 넘버에 요 ID 4에 해당하는 0408 숫자가 담겨 있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넘버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4라고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메모리 거기 가면 진짜로 인트값 4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형식을 한번 해볼게요. 인트만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묶어놨던 걸 풀어놓고 우리 맨날 인트랑 싸워갖고 서로 싸워서 타입에러 내뱉고 있는 그 str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사는 헬로 5글자 그냥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헥스하고 id하고 인사, 지금 인사에 담겨있는 id 값이 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런 느낌으로 ID 3이랑은 완전히 다른 숫자, ID 4랑도 5랑도 7이랑도 다른 숫자가 우리한테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메모리 그 자리는 인트값 7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끌고 가서,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탭을 가서 얘도 역시나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검색해서 엔터키 치면 얘도 아까랑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바로 딱 가서 눈으로 구경한 한 덩어리는 여전히 FFF가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한 덩어리는 여전히 7FF 뭔가 복잡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라는 숫자가 아까랑 다르게 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뭔가 이상한 숫자가 막 적혀 있고, 그래서 오른쪽을 싹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점점점점 물음표 하다가 갑자기 헬로라고 우리한테 인사를 여기서 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오른쪽에 막 글자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저 커리어, 막 우편 배달부 막 그런 단어도 있는 것 같고 등등인데, 자, 여기 지금 오른편에 보여주고 있는 저 글자들은 메모리 위에 특정한 바이트를 걔가 지금 그 유니코드 같은 코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적어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1바이트가 몇 번째 글자인지 무슨 글자를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지금 헬로 5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다시 1바이트 단위로 풀어갖고 구경해보면 FF000 막 하다가 지금 헬로가 대충 여기쯤에 있나 봐요. 그래서 놓고 보면 여기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68656066F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헬로잖아요. HELLO입니다. H가 알파벳 몇 번째 글자입니까? A, B, C, D, E, F, G, H 8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E는 알파벳 E는 A, B, C, D, E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 같은 경우는 이제 16진수 C니까 10진수로 치면 9, A가 10이고 B가 11이고 C가 12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아마도 알파벳 12번째 글자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그 다음에 K, L, 12번째 글자는 알파벳 L입니다. 그래서 지금 6C가 두 번 나온다라는 건 L이 두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6F, 15번째 글자니까 MNO 해가지고 O가 적혀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진짜로 그 알파벳 소문자 헬로 다섯 글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뭔가 모종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아 여긴 지금 str 형식 헬로 다섯 글자짜리가 담겨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1자리수는 대충 그런 의미라 치고 그래서 10자리수가 6이다라면 이게 이제 알파벳 소문자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16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6, 8, 6, 1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7 얼마까지는 이제 알파벳 소문자용으로 지금 잡혀 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적절하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에 이상한 숫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사실은 바로 볼 수 있는 그 숫자는 늘 FF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숫자 이상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숫자 요 5는 사실은 여기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몇 글자짜리인지를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헬로는 5글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5라고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t 형식도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대충 길이 내지는 부호랑 비슷한 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게 8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더 큰 숫자를 의미하거나 0 내지는 음수를 의미한다거나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 얘를 살짝 봅시다.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살짝 백업을 해둘게요. 지금 우리가 헬로에는 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우리 ID3 있잖아요. 요걸로 3이 담겨 있는 그 인트값 3이 담겨 있는 자리에는 요 동등한 자리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구경해 보면 이거 다시 32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인트값 3 담겨 있는 자리에는 이 숫자가 담겨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 인트값 4, 5, 6, 7, 8, 9, A, B, C, D, E, F 등등은 전부 다 여기에 동일한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담겨 있는 숫자는 현재 그 헬로, str 헬로 5글자가 담겨 있는 그쪽에 적혀 있는 숫자랑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데 str이랑은 달라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를 역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지금 7FF로 시작하는 거 봐서 막 그 ID 값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뭐에 대한 ID 값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도 직관으로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든 int 값들은 그 숫자가 저 숫자가 적혀 있어요. 모든 str 형식 값들은 우리가 하나밖에 구강 안 하긴 했지만 저거랑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자, 우리 그 민증을 깐다 배웠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형식 다양한 거 배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int라는 이름, str이라는 이름 써봤잖아요. 이 친구들 다 민증 까면은 형식입니다라 나오죠. 인트도 형식의 일종이고 등등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 있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엔터키 치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숫자를 말해줘요. 2580입니다. str은 나한테 30C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숫자는 여러분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정확하게 그 메모리 위에 ID3 바로 오른쪽 덩어리로서 적혀 있었던 숫자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nt 값들 담겨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요 ID int 값도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는 모든 곳에는 id str 요 커다란 숫자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tr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오른쪽에 역시나 8바이트만큼 이게 몇 글자짜리냐까지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id 값만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얼마든지 메모리 가서 문 두들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 벌컥 열고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아마도 FFF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걔가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싹 돌아보면 거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어떤 형식 값이 살고 있습니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인트 형식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인트값 3, 4, 5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str 형식이 적혀 있다. id str이 적혀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바로 오른쪽을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인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길이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모종의 방식을 써서 뒤로 조금 가면 이제 6865, 64, 64, 6F 딱 5글자만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이제 붙잡고 와서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출력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게 가능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메모리 위에 우리가 메모리 위에 점 하나만 딱 찍어서 내 지금 이 번지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올 거야 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실제로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특정 형식 심지어 특정 길이에 내가 원하는 값 원래 담겨 있었던 바로 그 값을 얼마든지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모든 게 가능하도록 잘 마련돼 있고 실제 메모리 위에는 진짜로 그런 형식과 관련한 정보, 길이랑 관련된 정보가 다 동봉돼 있는 채로 메모리 위에 숫자로서 이미 올라가 있는 채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id3 값이 진짜로 int 값 3이 담겨 있는 위치를 의미한다. 내지는 헬로 5글자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는 위치를 의미한다라는 점은 그럭저럭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FFFF는 무슨 의미냐 같은 것들이 혹시나 궁금하다면 이거를 아마 우리는 제가 내년에 당신들 3 수업을 담당한다면 거기서 이제 살짝 힌트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거나 600명 톡방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론 얘기로 살짝 점프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지금 저에게는 일단 마음속으로 50분의 시간이 남은 거죠. 최대한 빠르게 주파해보고 5-1 딱 끝내고 여러분 과제하실 수 있게 시간 한번 안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별표가 다시 빠졌습니다. 오늘 내용 본론이에요. 순서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 숫자를 다루는 형식을 준비를 할 때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다루는 용도랑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는 용도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명백히 구분해 가지고 둘 다 마련을 해두는 편이에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트 형식과 플롯 형식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를 들면 3.00000이랑 3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인트 형식을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프로그래머들은 굳이 이 두 가지 형식을 따로 마련을 해놨냐 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는데 플롯 형식은 인트 형식에 비해 장점을 가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숫자 내지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 예를 들면 0.00000이 막 예를 들면 25번 정도 나온 다음에 유효 숫자가 나온다라든가 와 같은 상황에서 인트 형식을 쓰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플롯 형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마도 우리 수업 말고 그렇게 소수부까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정밀하게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그냥 숫자 3입니다 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트 형식 3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요 숫자랑 관련한 얘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인트 형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생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인트 형식 값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당연하겠지만 숫자는 세는 수단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 A 알파벳 소문자 A가 몇 번째 글자냐 유니코드 상으로 방금 전 본 거에 비하면 6, 1번째 글자다라고 간단히 유추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보물찾기 게임 할 때도 보물과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냐와 같은 것들을 숫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컴마 몇을 내가 점을 찍어볼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숫자들을 써봤어요. 자, 얘네를 살짝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 물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들 중에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는 게 질량이 있잖아요. 매스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숫자들도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과제 제출하면 당신이 과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나 숫자를 하나 찍어주잖아요. 그건 이제 일종의 절대적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내가 과제를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냈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4번째로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몇 번째로 냈냐 할 때는 절대적 숫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파생시키는 상대적 숫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과제 몇 번째 냈냐 확인하려면 나보다 빨리 낸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각자 본인이 몇 시 몇 분에 냈다라는 숫자들 들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숫자보다 작은 걸 들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낸 거예요. 지금 앞에 3명이 먼저 냈다? 그럼 나는 4등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숫자를 얼마든지 4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최소 4개의 절대적인 숫자를 체크를 해서 4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순서 개념은 과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겪어본 순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친구들, 그때 이제 초등학교 특히 막 5학년 이런 타이밍에는 이제 서로 태어난 달, 날, 생일이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벌써 폭풍 성장하고 어떤 친구는 아직 유망주인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이 뒤에다가 일렬로 줄 세워놓고 키 순서대로 작은 친구 넌 좀 앞으로 와야겠는데 좀 슬프지만 미안하다 이러면서 큰 친구들 뒤로 보내고 하면서, 그래서 작은 친구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혹시나 큰 친구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 뒤에 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인권 침해죠. 아무튼 간에 그런 순서를 적용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이 순서, 장유유서, 먼저 가는데 나이 순서 없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순서를 겪어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2호학번 친구들은 새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학번 순서 내지는 뭐 우리가 군대 갈 일은 없긴 하지만 그런 데서도 숫자를 이제 나눠줍니다. 거기도 늦게 들어간 사람이 숫자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의 부조리함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게 내가 새내기인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3년 뒤에는 이거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전통에 가까운 미풍양속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4학년이 될 테니까요. 나보다 학번이 작은 사람들은 이미 다 졸업하거나 등등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기수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할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냐 상대적인 개념이냐입니다. 그리고 뭐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요. 순서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숫자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순서냐 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순서를 매길 전체 집합 U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키 순서로 몇 번째냐 내지는 우리 학년에서 키 순서로 몇 번째냐 와 같은 어디 안에서 순서를 매길 거냐에 해당하는 전체 집합을 확정을 지어놔야 됩니다. 일종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절대적 숫자를 다 알아야 돼요. 키가 몇 센치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학번이 몇 번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부도 우리 학교 출석부도 기본적으로는 학번 순으로 쫙 줄을 세워놔요. 저는 그걸 굳이 이름 순으로 바꿔갖고 쓰고 있긴 한데, 자, 학번이 존재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반에 지금 동명이인 친구가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동등한 순위를 갖게 되는 친구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거지로 모든 친구들이 각자 서로 다른 뭔가를 가질 수가 있게끔, 뭔가 절대적인 숫자를 가질 수가 있게끔, 그래서 별도로 학번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출석부 막 나열하는데 막 주민등록번호 막 그런 개인정보 쓰면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나마 조금 더 쓰기 쉬운 학번을 이 동명이인들한테도 서로 다른 학번을 부여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집합 안에 있는 두 절대적인 숫자들 사이의 우열을 가르기 위한, 누가 출석부상으로 위에 올라올 것이냐, 누가 선생님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친구가 앞에 온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 학번 숫자가 작은 사람이 출석부에 위로 올라온다 같은 식의 규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가 다 마련되면 우리는 그걸 토대로
어떤 친구가 순서가 몇 번째고 어떤 친구가 몇 번째인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게 정없어 보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그런 순서 개념을 종종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 우리 2호학번 친구들 생각해보면 학번 숫자는 뒷자리가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학과에 동일한 연도 3월 1일에 입학을 했다라면 학번 숫자가 다 비슷합니다. 학과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번호 매기는 건 보통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서 이름 순으로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2호 학번 중에 가시가 아마 학번이 제일 빠를 거고 hit씨가 학번이 가장 늦을 겁니다. 숫자가 클 겁니다. 동명이인을 학번을 어떤 순서로 해주는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다 서로 다르게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이제 예를 들면 개강총회 같은 거 연다 칩시다. 이제 학교 축제에 이제 2호 학번 모임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같은 과 2호 학번이란 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 학번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뭐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안녕 난 이 친구인 것 같아 한 다음에 그 친구 학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나 학번은 03번이야 했을 때 내 학번은 0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학번이 1 빠르네. 그럼 내가 선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순서 개념이 자연스럽게 적용돼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인간들은 충분히 그냥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예를 들면 맨 앞에 숫자가 똑같이 2, 5기만 하면 너랑 나랑은 우열을 서로 감히 쉽게 가를 수 없는 동등한 사람들이야. 우린 서로 친구야와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대하는 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 절대로 학번이 3 빠르다고 선배가 된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인간들은 그래도 돼요. 너랑 나랑은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의 세계로 들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변수 배웠잖아요.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필이면 두 친구가 동일한 몇십 몇 분 몇 초에 과제를 제출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친구의 학번을 둘 다 하나의 변수에 담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 우리가 값을 하나만 다루는 상황이 아니라 둘 이상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변수를 하나만 도입해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하기로는 그 둘을 독립적인 서로 다른 두 이름에 각각 따로 담는 게 가능할 겁니다. your age, my age 또는 상 받을 사람 1, 상 받을 사람 2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여러 개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번잡하니까 예를 들면 동명이인이 100만 명이면 어떡할 겁니까? 할당문 100만 개 적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식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다른 형식. 우리가 이전에 배운 네 가지 말고 새로운 형식인데 걔는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하고 그런 형식 값 하나를 일단 이름에 담아두는 거예요. 걔는 확대해서 보면 칸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값을 담을 수 있는 칸이. 그 다음에 그 값을 써서 그 덩어리 하나,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덩어리 하나를 써서 그 확대해서 구경하면 나오는 각각의 칸에 원래 의도하던 값들, 학번 숫자들 등등을 차곡차곡 몰아서 담아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새로운 단어 칸이 등장할 타이밍이 와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이에요. 영어로는 object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bject라는 단어는 사실 동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 object라는 단어에 대해 칸 한 글자 굵은 글씨 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요 칸이라고 요거를 번역하는 거는 사실은 엄청 옛날 시절, 예를 들면 1970년대 시절의 프로그래머들이 주장하던 의미였어요. 오늘날 우리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얘기하는 object랑은 특히 파이썬의 object랑은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하나만 끌고 와서 그거를 칸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같이 한번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다루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거는 같이 구경을 해볼 예정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친구들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칸이 뭐냐라 질문하면 일단 설명은 엄청 쉬워요. 원초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적당한 메모리 영역을 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뭔가 해킹을 해가지고 인트 한 칸을 구경해 본 겁니다. 그 칸에는 인트 값 3이 담겨 있었다 보시면 돼요. 어떤 칸은 str 한 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헬로 5글자가 담겨 있는 str 한 칸, str 오브젝트 하나가 메모리 위에 존재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ID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직접 메모리 위에 어떤 칸이 어디에 있나를 구경해 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ID3을 계산하면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할 int 형식 값 3이 담겨 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을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프로그래머가 그 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위치 개념 내지 지금 새로 설명하는 칸 개념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얀 창 뒤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 줍니다. 그 인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헬로 5글자라든가 등등을 자동으로 잘 챙겨줘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요 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라면 요 설명의 첫 번째 거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적당한 메모리 영역까지만 여러분이 외워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봅시다. 값은 그 지도상 데이터 영역 한가운데 있는 친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형식. 항상 파이썬에서는 값의 형식이 세트로 다닙니다. 심지어 우리 어떤 칸을 확대해 봤을 때 거기에 둘 다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랑 그래서 값이 뭐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걔네들이 한 칸에 모여서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 값이랑 항상 같이 다니고 값은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 값 하나는 항상 메모리 위에 자기만의 칸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칸 개념도 역시나 데이터 영역에 매우 한가운데 근처에 위치해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간단하게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인트값 3이든 뭐든 모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는 숫자들은 각자만의 칸에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이랑 형식이랑 값이 아예 그냥 세 명이서 세트로 같이 다닌다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연결해서 외워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저한테는 지금 약 20분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이미 배운 2주차 때, 잠깐만 2주차가 맞나? 아니에요. 3주차 때 등장했던 변수 개념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를 띱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의 변수는 얘를 살짝 더 정밀하게 가져가서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실제로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에 3이 담겨 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절대로 int 값 3 그 자체를 담지 않아요. 다른 동네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무조건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를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름 넘버 자리는 그 함수 인사 내용물이 메모리 위에 어딨냐? 그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 괄호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를 한번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왜냐? 메모리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칸에 담겨 있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게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id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상의 위치에는 3 내지는 인사 내용물이 들어있는 칸이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름에 대한 자리, 이름 넘버 자리는 좀 더 정밀하게는 우리 지금 이름 사전 꽂혀 있다라 얘기했으니까 그 이름 사전에 이름 자리, 이름 바로 오른쪽 정도로 서술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 있나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명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살짝 요거는 저만 쳐볼게요. 여러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보셔도 좋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끄고 해킹은 그만두고 자, 인터랙티브를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넘버를 알고 있고 인사를 알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절한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타락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청초하던 시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대화하고 싶다 하면 뭐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빨간색 X 눌러서 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껐다 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젠틀하게 너 다시 태어나지 않을래?와 같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한 단축키로 컨트롤 F6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F6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는 넘버조차도 모르던 그 청초하던 시절로 재부팅이 지금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F6이고 이제 요 쉘 메뉴에 리스타트 쉘이라는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맥 친구들은 아마 단축키가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요 친구들을 한번 인터랙티브에서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우리 늘 적어왔던 3은 엔터치면 오리엔테 3이라고 말해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문장도 실행하지 않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3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다른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도 전에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int 값 3은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면 그 친구가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담겨 있나 저 같은 경우는 0328번지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숫자 달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는 항상 메모리 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ID3 항상 물어봐도 항상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그 다세대 주택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VARS 괄호를 닫고 하면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이름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들만 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VARS도 함수 호출식 수식이잖아요. VARS를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딨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ID3이랑은 다른 숫자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호출하면 똑같은 숫자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이 친구는 VARS 호출할 때마다 나한테 똑같은 ID 값을 준다라는 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곡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전이 메모리 위에 요 D1C0번지에 한 권이 꽂혀 있는 채로 스타트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걔는 거기 있는 사전은 항상 그 자리에 꽂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인터랙티브에서 코드 칠 때 이제 지금 여기는 함수 호출식 안에 함수 호출식 안에 함수 호출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닫는 괄호를 3번 쳐야 됩니다. 그걸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닫는 괄호를 적을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요. x 괄호 열고 id 괄호 열고 vars 괄호 열고 한 다음에 괄호 닫을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회색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네가 방금 전에 닫는 괄호 적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 여는 괄호랑 페어링을 맺고 있는 1대1 매칭이 되는 닫는 괄호냐. 그래서 네가 지금 함수 호출식 어떤 부분을 끝낸 거냐를 음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 받아가면서 닫는 괄호 개수 적절하게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의 함수 호출식이 들어있는 함수 호출식 등등을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ID3, ID VARS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헥스라는 친구 여러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친구는 우리한테 항상 따옴표를 붙여갖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반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헥스라는 요 함수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str 형식 값을 줍니다. 그렇긴 한데 의미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요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요 ID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16진수 리터럴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10진수로 38하면 16진수로 26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x에 26이라고 적나 그냥 38이라고 적나 그 둘은 계산하면 정확히 똑같은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동등한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 2개를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는 3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 괄호를 닫고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물어보는 거 생략하고 바로 헬로를 출력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인터랙티브에서 함수 정의를 적고 있어요. 들여쓰기에서 내용물을 적는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얘가 지금 자꾸 내용물 적으려고 내용물 혹시 또 있나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 쳤는데 여전히 점점점하고 커서 깜빡거리는 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 문장에 대한 실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요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 다음에 또 새로운 문장, 예를 들면 안녕 같은 두 번째 문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혹시나 인사 내용을 두 번째 문장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하고 점점점만 출력해 둔 채로 커서를 깜빡거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 목표는 인사 내용물은 문장 하나짜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 내용물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그런 의도를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내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에 마지막 줄 적고 엔터를 치고 엔터를 그냥 한 번 더 치면 돼요. 의미 관점에서 엔터 두 번을 연타를 하시면 아 오케이 이 두 줄이구나 하고 들고 가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여러분이 ID 3 물어보면 아까랑 똑같은 숫자 뜰 거예요. ID 넘버 하면 이제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적혀 있는 ID 3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하면 얘는 ID 3이랑은 다른 숫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ID VARS 역시나 방금 전이랑 똑같은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서로 다른 숫자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할당문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방금 전 본 겁니다. 넘버는 인사하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헥스 ID 넘버 하면 FA60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숫자가 다를 수 있을 망정 여러분이 본 ID 인사랑 여러분이 지금 본 ID 넘버는 항상 100% 확률로 똑같을 거예요. 뭐 여기서 바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인사에는 여전히 FA60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사전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인터랙티브 이거 쫙 실행해 두면 이제 여러분 모니터로 다양한 ID 값들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저는 사파를 그리는 것보단 직접 보여드리는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메모리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메모리 엄청나게 넓어요. 0000000 번지부터 FFFFFFF 번지까지. 자, 아까 전에 16기가 하면 160억이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딘가에는 이름 사전이 한 권이 꽂혀 있는 거고 어딘가에는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이 적혀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는 인트값 3, 4, 5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이름 사전을 확대해서 보면 거기는 넘버 오른쪽에는 넘버에 담겨 있는 값, 인사 오른쪽에는 인사에 담겨 있는 값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자료 슬라이드 만들던 시절에는 숫자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여러분 방금 전에 제 인터랙티브로 구경한 숫자랑은 또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이랑 윈도우 쓰고 있는 친구들도 숫자의 약간 형태가 맥 쓰는 친구들은 7FF가 아니라 다른 숫자 위주로 나온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래도 상관없어요. 메모리는 엄청 크고 아무튼 간에 ID3이 동일한 위치에 살고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이 납득해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름 사전은 확대해서 보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인트 한 칸 확대해 봤잖아요. 인트 값 이렇게 네 덩어리입니다 라고 설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맨 앞에 건 그러려니 하고요. str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헬로 담겨 있는 거 직접 확대해서 볼 수 있었어요. 이름 사전은 좀 복잡합니다. 이름 사전 내부는 우리가 지금 확대해서 본다고 해서 이게 넘버네요. 이게 인사 자리네요. 그걸 구경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그냥 저 메모리 어딘가에는 진짜로 책 한 권, 사전 한 권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켰을 때는
메모리 위에는 당연히 인사의 내용물, 인사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스타트합니다. 그 시점에도 일단 인트값 3, 4, 5들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존재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도 이름 사전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 채로 한 권이 원래 위치에 꽂혀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할당문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할당문의 실행을 막 끝낸 이후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는 새로운 이름 넘버가 등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id3 값을 적어 놓게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이 할당문의 실행 필요한 작업이 전부 다 끝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로 이름 사전의 넘버 오른쪽에 3 인트값 3 그 자체를 담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id3을 담고 인트값 3은 본인만의 별도의 인트 한 칸에 담겨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함수 정의도 역시나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엔터 마지막에 2번 쳐서 함수 정의 다 적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함수 인사의 내용물이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함수 한 칸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들여쓰기 한 내용들을 토대로 나중에 호출하면 헬로 5글자를 출력할 수 있게끔 적절한 숫자를 메모리 위에 새로운 칸을 파가면서 기록을 해두게 돼요. 괜찮아요? 이걸 적어놔야 나중에 꺼내가지고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함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메모리 저기 함수 한 칸에 옹기종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 사전에도 새로운 이름 인사가 등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만든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함수 정의라는 문장의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인사라는 이름을 써서 메모리 위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사용자한테 헬로 5글자를 출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할당문은 좀 특이해요. 넘버는 인사 엔터를 치고 있습니다. 인사나 함수란 말이에요. 넘버는 우린 지금 변수 이름 이랍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엔터 쳤을 때 별 지장 없이 진행됐어요. 얘는 의미 관점에서 는 오른쪽에 적어둔 그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 자리에 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할당문 실행을 끝내면 실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수행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름 사전에 인사 오른쪽에 적혀있던 id 값을 들고 와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다 담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어요. 자, 이 과정에서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금 메모리 위에 헬로를 출력합니다. 함수 덩어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함수 덩어리 자체를 복사해서 새로운 함수 한 칸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넘버에 대한 id 값이 곧 인사에 대한 id 값이 되도록 이름 사전만 고쳐 적어요. 근데 이래도 사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 잘 진행했다면 우리는 넘버 괄호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헬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 id 넘버랑 id 인사가 똑같다라는 건 그 넘버라는 이름을 쓰든 인사라는 이름을 쓰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 위 정확히 동일한 위치로 가서 문 두들긴 다음에 함수입니까? 내용물 뭡니까? 헬로 출력하라고요? 알았어요? 하고 우리한테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id 값을 동일한 걸 담아두면 결국은 메모리 위에는 동일한 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동일한 헬로 5글자를 출력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까지 있는 겁니다. 굳이 이 함수 칸을 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넘버에 대한 id 값은 복제한 함수 덩어리, 인사에 대한 id 값은 원본 함수 덩어리, 이런 식으로 서로 id 값을 다르게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넘버는 인사라고 한 이상,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해 봐요. 넘버는 3하고 엔터 쳤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수식 3을 적거나 수식 넘버를 적거나 똑같은 값이 내 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에 동등한 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id 값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동일한 헬로를 출력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인사 내용물이 복사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업까지만 수행하고 이 할당문의 실행은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새로운 칸을 만든다든가 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금 전 우리 코드 내용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살펴본 그림들 지금 다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사전 실제 모습 엄청 복잡하니까 상상만 하면서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만 일단 먼저 챙겨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뭐 초중고 시절에 사전, 뭐 네이버 사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영한 사전이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표현 어떻게 하냐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펼쳐본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름 사전을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 인트 값 3, 헬로 5글자 등등은 절대로 이름 사전에 적히지 않아요. 그 이름에 담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값들은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본인들만의 칸에 옹기종기 담겨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어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어둔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 칸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거기 담겨 있는 값을 끌고 와서 다음 작업에 쓴다고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5랑 더한다든가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그 내용물을 실행한다든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정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인덱스랑 관련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걸 제가 7분 안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형식을 상상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드디어 어떤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름 사전이 정확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구예요. 이름 사전 확대해서 보면 ID 값이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넘버 오른쪽에도 적혀 있고 인사 오른쪽에도 적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름 옆에도 각각 전부 다 ID 값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D 값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 이름 사전 한 칸을 마련을 해두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그 친구는 좀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한 예로 그냥 여러 칸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생각해 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름 사전에 넘버스라는 이름 오른쪽에 어떤 ID 값을 적어놨다 칩시다. 그걸 갖고 메모리 방문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나열하는 형식 값이 하나 본인만의 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얘를 확대해서 보면 ID 값이 그냥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예를 들면 위에 거 꺼내오면은 인트값 3을 쓸 수 있는 거고 아래 거를 꺼내오면 인트값 4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ID 값 여러 개를 나열해서 본인 칸 안에서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봤더니 알파벳 H가 있고 그 뒤에 I가 있다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직접 구경해봤죠. 실제로 str 형식이 딱 이런 느낌으로 값들을 다루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글자 5개 있어요. HL로 알파벳 소문자 5개 있어요.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바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출력까지 해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글자들도 결국 다 숫자잖아요. ID 값도 당연히 숫자예요. 따라서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게 가능하다면 ID 값도 얘는 좀 크지만 숫자가 크긴 하지만 아무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사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수식을 적는 이상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사전에 ID 값이 막 30만 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그때 그것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골라와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사전에서 ID 값을 골라와서 쓸 때는 우리는 우리가 정한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수식을 적게 돼요. 예를 들면 UAG라고 적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리터럴 적어서 미리 구성해 놨었던 그 ID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myAge, 잠깐만, UAG가 그게 아니지. 아무튼 간에 그래요. 초이스 1, 2, 3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ID 값이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내가 지금 첫 번째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필요하다라면 그거에 대한 ID 값이 필요하다라면 나는 이름 초이스 1을 내가 적으면 됩니다. 여러 ID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ID 값이 튀어나올 만한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으면 돼요. 왜냐? 모든 ID 값들 왼쪽에는 각자만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사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 친구는 ID 값 왼쪽에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ID 값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ID 값을 꺼내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꺼내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ID 값,
나열되어 있는 여러 id 값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도 id 값 막 수십 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왼쪽에 서로 다른 이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라서 그 이름 오른쪽에 적혀 있을 id 값 하나를 꺼내오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id 값 왼쪽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d 값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는 이거야 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 거냐가 입니다. 그리고 대충 여러분 감이 올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순서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맨 앞에 있는 거 가져오면 돼. 내지는 맨 앞에 있는 거보다 세 칸만큼 뒤에 있는 거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느낌으로 순서 개념을 써서 우리가 여러 칸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를 콕 집어서 갖다 달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정확히 이럴 때 쓰는 순서 개념을 굵은 글씨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저 친구가 줄줄이 잘 나열돼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맨 앞에 거 주세요. 그 다음 거 주세요. 그 다음 거 주세요. 내지는 357번째 거 주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 개념을 써서. 내가 원하는 번째 값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수식을 어떻게 적나는 5-2에서 나오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인덱스 드디어 오늘 수미상관하고 있어요. 제목으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어떤 형식이 존재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식 값이 지금 메모리 위에 이미 존재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서 그걸 갖다 줘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한 칸, 그 칸을 특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값을 인덱스 값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드디어 오늘 5주차에 우리 가장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오늘 영상은 이제 아마 토요일 내지 금요일 밤에 올릴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이나 그때 요 5-2 내용이랑 같이 올려둘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수업 본론은 우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약 20분 정도를 일찍 끝낸 셈이에요.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다라면은 지금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여기서 과제 남반 조금 하고 가고 싶다 하셔도 돼요. 우리 한 15분 정도까지 여기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하고 가고 싶다라면 자유롭게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못 찍었다 지금 저한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출석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 친구들은 갑시다.